의원님이 이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하고 뭐 친하다 이런 기사가 어디 잠깐 났어요. 친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근데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네. 얼굴은 안면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공간이 같은 창원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은 그 원래는 그게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네. 이번에 그 일을 이분이 했구나 하는 걸 많이 알게 됐죠. 듣고. 예.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예. 국힘 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우리 네.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분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김영선 의원, 5선의 김영선 의원도 쩔쩔맬 정도로 네.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했다. 네. 내지는 또 그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무한 건 확실하고요. 네.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창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창원에서 회사도 차리고 뭐 좋은 사람인가? 뭐 이런 좋은 사람, 좋은 뭐던데. 그래서 이제 언론사도 하나 만들고 시사경남인가? 그다음 제가 정확한 그 회사 명칭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힘 쪽에 컨설팅을 쭉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안홍준 의원도 관계가 있었고, 뭐 거의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 대부분 다 관계가 있었기 보수 쪽 의원들은 다 관계가 예, 있었을 예.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내면은 거의 민주당한테는 항상 억수로 불리한 결과들이 나와서 도대체 저 회사는 뭐냐, 언론사는 우리가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좀 관여가 된 걸로 알려진 회사가 이제 P&R인데 P&R이 좀 그 보수 쪽에 좀 우호적인 언론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회사로 좀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관여된지는 몰랐는데, 근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명태균 씨가 어쨌든 그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예, 직접 소통된다는 게 이제 뭐 증명이 많이 되고 있죠. 본인들 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부인하고 어떻게 알게 됐고 친하게 지냈는가 하는 32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 하나는 이제 이준석이 당 대표로 나왔을 때 이제 이준석한테 컨설팅도 좀 해줬고, 그다음에 나경원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세게 붙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준석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나경원이 당연히 이길 거예요. 그런데 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준석이 엄청 치고 나왔고, 그러면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람도 좀 그때 불었어요. 그럴 때 처음으로 이준석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딛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준석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하고 그렇게 아주 밀착하게 연결이 됐고, 그 이준석을 통해서 이제 대선 때는 그 두 분을 알게 됐고 친하게 됐다. 그러면 그 두 분한테도 굉장히 그 솔깃한 많은 컨설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사님이나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그렇죠. 확신에 얘기하잖아요. 이런 컨설팅에 뭐 여론조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5%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3% 차이로 이깁니다. 뭐 이런 확 설명들이 들어오면은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제가 그걸 못해갖고 선거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수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 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피셜이고.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들로 보면 대체로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런 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면은 이분이 이제 컨설팅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컨설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에서 약간의 전문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후보자들로부터 이제 이런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은 뭔가면은 이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맥도 많아지고, 그래서 거창에 있는 어느 거사님, 거사님, 뭐 아마 이제 명리학에 밝은 거사님이겠죠. 하고 잘 아신대요. 그래서 그 거사님을 통해서 천공을 만났고, 천공을 통해서 여사님을 만나게 됐다. 나는 또 설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워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사님도 또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가 자주 됐겠죠. 그러니까 더욱 가까워졌을 거고. 여사님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짐작이 가잖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면 좋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지.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쭉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들. 두 가지 갈래가 굉장히 좀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이분이 그 이준석 대표하고 그 전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 경남판을 이야기하면 조금 긴데요.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2013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옵니다. 이때 홍준표가 오실 때 누가 또 같이 따라왔냐면 안상수가 따라왔어요. 맞아요. 이 안상수는 인천의 안상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천 의왕의 안상수잖아요. 도시락 안상수. 도시락 안상수. 보온병 안상수입니다. 보온병. 근데 창원시장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경남 13년에 먼저 홍준표가 내려와서 12년 총선에서 이제 서울에서 끝났죠. 공천도 낙선하고 완전히 끝나버렸고 안상수는 또 12년 총선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퇴물이 된 거죠. 그 이제 정치는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가자 고향으로. 같이 손 붙잡고 간 거예요. 손 붙잡고는 안 하고 따로 왔죠. 근데 이제 홍준표가 먼저 와서 성공하는 사례를 보고 안상수가 따라온 거죠. 그래서 2014년에 보궐선거 13년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본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 이때 홍준표는 다시 지사를 나왔고 안상수는 지사를 나간다고 막 경쟁을 하다가 밀려서 창원시장을 나오게 돼요. 그 창원시도 100만이 넘는 도시니까 뭐 기초지만 그야말로 광역시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내는 거 하면은 김영선이요? 김영선이 따라내는 거예요. 김영선도 이미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이제 아웃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자 고향으로. 이 사람 고향이 거창이에요. 창원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 창원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내려와서 도지사 후보 나올 거라고 막 돌아다니 봤지만 2018년 이때는 총선입니다. 지방선거입니다. 김경수 우리 후보가 나와서 당선될 때죠. 그렇죠. 이 사람이 2017년 초부터 나타났어요. 그러고 막 선거운동하러 다니는데 나도 선거운동하러 다녔잖아요. 가는 데마다 만나. 악수도 많이 했고. 이제 그럴 때 이 사람은 경남에 기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이제 이런 분 우리 명박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명박사. 내가 알기로는 박사기는 없는 건 아닌데 창원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여의도에서는 명박사라 불린다 그러더라고요. 사자 들어간 거 다 좋아하니까. 그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인연이 맺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여러 명이 경쟁을 했는데 다 아웃이 되고 김경수하고 경쟁할 사람은 김태호 전 지사밖에 없다. 그래서 김태호 전 지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김경수가 이겼고 저도 창원시장이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2020년 총선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딱 보니까 진해에 이분이 사무실을 냈어요. 김영선 의원이.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도 내고 뭐 미래한국발전연구소인가 미래발전 무슨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이사장을 김영선이 맡고 소장을 김영선 의원의 지인이 측근이 맡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이걸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사람들이 전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막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김성찬 그 해군 참모총장이 진해 국회의원을 2번째인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만한다는 이야기가 1년 전부터 바닥에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진해를 서로 먹으려고 막 경쟁을 할 때예요. 후보가 되고 싶어서. 그 진해로 미리 온 거죠, 이 사람이. 김영선이 미리 온 거예요. 아마 알았겠다. 그 안내도 명태균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해도 아무 연고가 없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체 흐름을 빨리 하니까 명태균 씨가 컨설팅을 잘 해줬겠죠. 그러니까 김영선 씨가 명태균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때 강력한 당내 경쟁자가 누군가 하면 이달곤 후보가 나타나요. 이달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했고, 행안부 그다음에 이명박 때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죠. 경남지사에 그 전에 한번 나왔다가 떨어진 적도 있는 분인데요. 근데 우리는 후보가 누군가 하면 한기철 후보 있어요. 우리도 해군 참모총장이죠. 아덴만의 영웅 아십니까? 아덴만의 영웅. 네네. 그때 이 작전 사령관을 했거든요, 해군. 그래서 그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감독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아주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황기철이 유명해졌죠. 그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 할 때는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팽목항에 또 그 아픈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또 리본, 노란 리본 했다가 세월호. 굉장히 박근혜 정권에서 고초도 받았죠. 그분이 우리 후보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여론조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달곤과 한기철이 붙으면 한기철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김영선과 한기철이 붙으면 김영선이 이기는 게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그쪽에서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그 테크니컬한 선수죠. 선수네요.
그 제가 이제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다 알았어요. 답을 만드는 선수시네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감각도 있고 이쪽에 재능이 뛰어난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FM적이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잠깐 사이에 이 경상남도 판을 한번 싹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여러 선거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실력이 또 좀 같이 그렇죠. 경남 전체 흐름도 잘 알고 경남 흐름을 통해서 국힘 전체 판세도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부울경, 경남과 대구, 경북이 국힘 전체의 판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울경은 대구, 경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대구, 경북은 변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울경은 좀 변수가 어려워요. 좀 있잖아요. 맞아요. 막 역풍도 불고 또 역역풍도 불고 막 이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총선에서는 역풍이 세게 작용을 하죠.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런 흐름을 크게 못 받고 뒤집을 수 있는 역역풍 이런 건 좀 적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2022년 보궐선거가 의창구에서 생깁니다. 그럼 친해가 있던 사람이 또 갑자기 의창구로 옮겨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박한수 국회의원이 도지사를 나가기 위해서 중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2022년 보궐선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때 그러면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인가? 여기에서 유력하게 뛰고 있던 후보가 이미 있었어요. 국힘에. 그래요? 지금 이번에 당선된 김종남 후보. 뭐 저기 경남경찰청장도 했고 아마 경기청장도 했고 그다음에 인터폴 총재도 했어요. 인터폴 총재 될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또 많이 밀어줬어요. 사실은 선거 때.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서 인터폴 총재를 하려 하니까 미국이 약간 견제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쪽에서 후보가 나오니까 미국도 우리 쪽을 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문정부에서 많이 밀어줬다 하더라. 그래도 뭐 지역이 그쪽 판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잠시 샜습니다만 이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이 후보를 누가 밀었는가 하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윤한홍이라고 마산 해운구 윤핵관 핵심이죠. 거기서 마산고등학교 한 해 선배예요. 윤핵관인 윤한홍이 한 해 후배고 김종량이 한 해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나는 Y 의원이에요. 그게 윤한홍. 윤상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이제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지 우리가 이제 짐작건데 그랬는데 그 윤핵관도 밀리고 김영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들어낸 그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최소한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최소한 정보를 미리 알 만한 위치에는 가 있은 거죠. 그러면 국힘의 그 공관위의 흐름을 깨뚫고 있은 거죠.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또 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계속 컷오프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렇죠. 이번 24년에 2022년까지는 갔는데 좀 안 됐었고 됐고. 근데 이제 2024년에는 그러면 거기에 과연 누가 나올라 했느냐? 김영선은 계속 자기가 여사하고 절친이다. 여사 라인이다. 심지어는 뭐 선산 김씨 같은 김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돌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역에서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창원의 5개 지역구 중에서 의창구는 김영선으로 확정돼 있다. 이게 초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흔들리지만 거기만은 확정이다.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갑자기 대검의 부장 출신의 검사가 다니고 막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장도 나중에 이상한 게 컷오프 됐죠. 검찰총장한테 경고도 받고 하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러면 찔러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건 김영선 측에서 찔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찔린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 뭐 무협지처럼 떠돌았죠. 의창구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약간 밀려나는 구조가 되었고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1등을 못했어요. 김종남이 1등을 하고 이제 그런 구조로 갖고 김종남은 그 의창구의 안태 고향이에요. 북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근데 2022년에 떨어질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종량이 그 여론조사에서 김영선한테 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자기 북면을 중심으로 하는 유력 지역에서 표본수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여론조사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 표본이 안 만들어지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수라는 이야기가 자꾸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뭐 흐름들 속에서 2022년은 그렇게 됐고 24년은 이렇게 해서 밀려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은 김해라도 옮겨서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 경남의 흐름을 보면은 경남의 다선 의원들 편안한 지역구에 있는 다선 의원들을 경남의 험지로 보낸다. 그래서 김태원은 양산으로 가서 김두관하고 싸우게 했고 네. 그다음에 밀양의 조혜진 의원은 김해 을로 가서 김정우 의원과 싸우게 했고 그래서 이 양반은 김해 갑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김영선은 조혜진 의원을 또 끌어들였다는 얘기도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다선 의원은 여기서 여러 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향에서 2번 했고 비례대표 2번 한 그렇죠. 다선이지 이게 여러 번 한 다선은 아닌데도 아니.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마지막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 될 생각으로 거기라도 갈라 한 거죠. 이게 상황이 이리 가니까. 네. 근데 거기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는데 안 되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한동훈의 뭐 그 뭐라 넘지 그러죠? 못할 예, 허들이 있었다. 뭐 허들.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한동훈의 허들이 아니라 김해 내부의 국힘 내부의 반발의 허들이 있었던 거죠. 그 특히 조혜진 의원이 처음에 먼저 그렇게 간다 했잖아요. 네. 그때 뭐 내부에서 준비하던 국힘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폭발되던. 그래서 조혜진 의원이 김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초기에. 사무실은 처음에 열지도 못했어요. 그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난리가 나 있는데 갑조차도 그렇게 한다니까 더 폭발을 하니까 그렇죠. 도저히 그것까지 강행할 수가 없어서 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뭐 한동훈이 여사 말을 안 듣고 마치 공정한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지금 한동훈 약간 이제 지금 뜨고 있어요. 지금 가라앉았다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때 김해 내부에 반발이 없었더라면은 김영선이 그대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사의 개입이 이렇게 있었다. 뭐 자기들 말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저는 증명된다고 확인이 좀 더 돼야 될 부분이 많네요. 예.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 아무래도 많이 이제 지역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 거세서 어마어마했죠. 예, 다 탈당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강행했으면 다 탈당했을 거예요. 무소속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국힘이 뭐 분열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사실 그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상당히 특히 부산 성과가 안 좋았는데 그 여파가 좀 다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수습이 된 거는 어쨌든 내부 반발이 강력하게 되면서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강력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뭐 내가 볼 때 한동훈 허들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에서 마지막 결과가 안 좋았던 거는 뭐 200석 헌법도 개정하고 뭐 탄핵도 하고 뭐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한 번 더 봐주세요 뭐 잘할게요 하는 그런 호소와 협박 이 투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잖아요. 막판 되면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마지막 역결집 그렇죠. 역결집이 있었죠. 뭐 그게 큰 흐름이라 봅니다. 그게 또 자그마한 양념들이 좀 쳐졌잖아요. 내가 뭐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 양념들은 주 요소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좀 화풀이를 하고 싶으면 그 양념을 꺼내서 지금 항상 그게 이제 뭐 결과가 나쁘면은 그 이제 원인을 찾아서 탓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거대한 흐름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대성하고 이러면 불교는 항상 막판에 가면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좀 가는. 거기에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야권 단일화, 연대 이런 게 되면 항상 부울경의 민주당을 동지들을 먼저 희생시켜요. 그렇죠. 그거 내가 너무나 잘 알죠. 제가 2번이나 해봤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민주당도 더 이상 부울경에 고생한 동지들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써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러면 수도권 안방을 내주라는 거죠. 연대에 있어서 호남 안방을 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제일 어렵고 힘든 데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뭐 한번 해보려 하는데 단일화 니는 빠져라. 그렇죠. 이건 곤란하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다 수용을 해줬던 그런 정치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그래도 힘을 계속 축적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중에 2번씩이나 양보한 그렇죠. 사람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야, 오늘 이건 정말 질문에 없었는데 얻어 걸렸습니다. 이 경남판의 어떤 그 흐름 이번에 좀 의원님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